예, 투자를 하면서 처음 들어봤던 딥시크 충격에 이어서 이번 주는 또 관세 충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관세 부과를 시행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엄포일까요? 위험일까요? 이제 시작일까요? 예, 여러 궁금증이 있는데요.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영찬 소장님과 이 부분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뭐 예정됐던 2월 1일 관세를 부과한 건데요. 보면 뭐 이 수출국에도 영향이 있겠지만 미국에도 이제 관세를 부과하면 경제 영향이 있거든요. 미국 관세를 부과하면 일단 미국 내 영향은 어떤지부터 좀 봐주세요. 네, 이번 관세 부과의 목적은 딱 세 가지인데요. 아무래도 무역 적자 해소가 1번이고요. 두 번째로는 감세에 따른 부족한 세수를 확보시키겠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관세를 국가 간 문제 해결에 주요 협상 카드로 쓰겠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관세 부과로 해서 물가는 0.3%포인트 올라가게 됩니다. 시장이 놀란 것은 아무래도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니까 이번에 금리 인하 폭은 한 차례 그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된 것이고요. 또한 GDP는 0.4%포인트 정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고용은 34만 명이 감소하게 되고요. 미국 한 세대당 무려 $830 이상의 추가 부담이 또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무역 상대국 같은 경우에는 맞대응 관세 부과에 나설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4개국의 GDP가 무려 900조 원 정도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트럼프는 47%에 달하는 지지율에 등이 없고 앞으로 관세와 관련된 2탄, 3턴을 내놓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같이 보는 거는 트럼프의 정책 1순위가 성장 촉진책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제 완화라든지 감세라든지 세제 혜택을 지렛대에 삼아서 기업들의 활동을 좀 활발하게 자극시키겠다는 정책인데요.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와 관련해서는 철강이나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2차 관세안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고요. 또 3차 관세안은 중국과 관련된 60% 관세안도 지금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한 번 쇼크로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세는 아시는 것처럼 많은 나라에서 수입업자가 냅니다. 물건을 내오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국내에 영향이 주는 건데요. 트럼프는 뭐 그러거나 말거나. 네, 물론 이제 수출 입장에서도 부담은 되긴 하는 건데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캐나다, 멕시코에 대해서 25% 이건 사실 펜타닐 규제 성격이 좀 있긴 합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기존에 하고 있었고 10% 추가로 매기는 겁니다. 중국이 10% 낮은 게 아니라 기존에 플러스 10%인데 이게 소위 보편 관세나 다른 나라 쪽으로 이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럴 어느 정도 또 시기는 언제가 될까요? 네, 지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수입 관세가 올라가면 미국 수입업자들 같은 경우는 65%를 지금까지 부담해야 했고요. 소비자가 35%를 부과하지만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지 않나 보여집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첫날 대통령령으로 42건에 대한 행정명령에 사인을 했는데요. 그중에서도 무역과 관련해서는 미국 제1의 무역정책이라는 각서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보면 외국 세입청을 신설하고요. 상무부와 재무부는 관세 부과와 관련된 정책 평가라든지 국가 안보 사항에 문제가 없는지를 매년 검토를 해가지고 인류 관세와 관련된 정책을 좀 집행하라고 여기가 돼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번 관세 1차 부과만으로도 2027년까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GDP가 0.4% 정도 우리나라에 대한 인류 관세가 적용이 되지 않았을 때를 근거로 했을 때는 반사 이익을 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의 경제 3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스콧 베세트 재무장관이라든지 하원 리트리 상무장관 후보가 이번 주에 이제 인준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 수장인 스티븐 미런 같은 경우에는 관세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에서는 경제에 주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매월 2.5%포인트씩 인상하는 안을 거론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큰 폭의 인상을 하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의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서 주식시장의 영향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트럼프 관세 1탄에는 우리나라가 포함되지 않았지만 뭐 상당히 타격이 불가피하고 우리도 영양권 철강이라든지 반도체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 여파가 오고 관세의 범위가 확대될 경우에 우리 경제 또 수출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분야별로 어느 정도일까요? 네, 지금 관세와 관련된 경제 3대장 같은 경우에는 일률 관세도 20%, 중국에 대해서는 60% 부과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게 현실화됐을 경우에는 환율 효과를 제외놓고 봤을 경우에는 2027년까지 우리나라 GDP는 0.3%포인트 정도 떨어지게 됩니다. 관세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업종을 보면은 수송기계, 식품 가공, 그리고 섬유, 의복업종 순이고요. 대신 반사이익을 보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전기, 전자라든지 기타 제조업이죠. 기타 제조업이라는 것은 귀금속 제품이라든지 액세서리, 그리고 악기류, 운동기구, 오락용품들이 되는데요. 이들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반사이익을 많이 볼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동안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성장에 의존해왔던 것을 리쇼링해서 미국 주변 국가로 많이 분산시켜 왔는데요. 이번 조치로 인해서 앞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지역 블록화라든지 또 로컬 최적화에 이제 나서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문제는 인건비라든지 그리고 상산 비용이 중국과 멕시코에 비해서 미국은 최소 5배에서 10배 정도 비싸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25% 관세를 더 내는 게 비용 측면에서 이득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앞으로 인건비가 싼 베트남이라든지 아시안 쪽으로 국내에 있는 그 생산 물동량들, 생산 시설들을 급격히 이동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미국이 구입하는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수입이 좀 감소한다든지 이렇게 됐으면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판매 감소로 인해서 단기적인 악영향을 피해가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체로 관세를 매기게 되면 우리 업종들의 전방위적인 피해가 있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뭐 피해가 많지만 일부 수혜 업종도 거론을 하셨는데 그것은 이제 미중 간의 무역 분쟁에 따른 우리의 어떤 수혜 그런 의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관세와 관련된 부분은 아마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네. 이제 미중 간에는 아무래도 관세 정쟁이 길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틈새를 우리가 메울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아마 미중 간에는 현재 물밑에서 관세뿐만 아니라 경제 그리고 군사 그리고 외교 안보와 관련된 물밑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30일 이내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 한 보름 정도가 되는데 이 안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은 중국과 관련된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미국이 내놓는 중국을 압박하는 정책은 틱톡에 대한 매각 문제뿐만 아니라 자신과 약속했던 미국 제품 2천억 달러 매수를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달러의 그 기축 통화 체제에 대응하는 유닛이라고 하는 브릭스 통화와 관련해서 이제 더 이상 거론하지 말라는 압박이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 이를 받아들이기 좀 힘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현재 중국이 미국에 수출할 때 관세율이 13%인데 앞으로 상당히 좀 높아질 가능성이 크게 되는데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 점유율이 올해는 10% 안쪽 그러니까 까지 떨어진다면은 중국의 GDP 성장률은 1%포인트 정도 감소하게 됩니다. 그런 만큼 그 틈새를 우리 기업들이 잘 해결한다든지 또 관세 정책이 비껴나가기 위해서 미국의 그 투자를 좀 늘려나갔을 경우에는 상대적인 반사 이익을 보는 기업도 많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미중 무역 전쟁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양날의 검이긴 합니다. 사실은 중국이 반도체 굴기하면서 우리 산업을 맹추격하고 있는 거를 미국이 좀 견제해 준 측면도 있긴 하거든요. 그러나 이제 당면한 문제들은 우리도 관세 장벽을 피해가기 어렵다는 거고요. 트럼프의 관세 부과와 관련된 영향부터 짚어봤고요. 오신 길에 딥시크 쇼크와 AI 산업의 전망도 좀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딥시크의 쇼크들이 이제 전 세계 시장을 강타했었는데요. 그 의미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 다음에 미국은 어느 정도 이제 그걸 흡수하면서 주가 하락은 좀 멈춘 듯도 합니다. 네, 지금 딥시크 쇼크 같은 경우에는 일차적인 효과가 좀 나타났는데요. 아무래도 그 딥시크와 관련된 그 하이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나스닥 100 지수의
주가 수익 비율들 같은 경우는 선행 12개월 선행으로 봤을 경우에 26.3배까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비교해 보면은 22배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 조정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제 딥시크와 관련된 쇼크가 이제 진행이 되면은 2차적으로 반도체라든지 전력과 관련된 신규 투자들이 상당히 감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됐으니까 원유 가격 하락도 이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또 딥시크와 관련된 이제 중국의 그리고 미국의 많은 벤처 기업들이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을 했을 경우에는 가격 인하 효과로 인해서 그 반도체들의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양날의 검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투자 회수율이 상당히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가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올해 500조 원 이상의 AI와 관련된 투자가 진행되는데요. 투자 회수율이 늦어진다면 이제 엔비디아에 비해서 주가 하락폭이 소폭이었던 가팜 주가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2차 하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주가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딥시크 효과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단기적인 주가에 악영향을 끼치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저가 제품이 쏟아지고 기업들의 상승성이 더 높아지고 기술 혁신이 진행됐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장기적으로는 주가 조정 시 가팜 주식을 좀 매수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딥시크의 충격이 초반에는 굉장히 컸습니다. AI 업계의 스푸트니크 쇼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은 이제 러시아가 미국보다 인공위성을 먼저 쏘아올렸습니다. 연도를 찾아보면 1957년인데요. 미국이 쇼크를 받았죠. 그러면서 우주 개발을 이제 미국이 지금 앞서가고 있는 흐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충격을 어느 정도 소화해내면서 그래도 AI 경쟁력은 미국 기업들이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딥시크의 어떤 매기 효과가 AI 산업을 더 키울 거라는 그런 주장도 꽤 많이 있잖아요. 그 논거는 뭘까요? 네, 주시장이 가장 놀라는 것은 중국도 이제 생성 AI와 관련된 가성비 좋은 제품을 쏟아내고 있다는 거죠. 이는 2008년도 리먼 쇼크 때 금융기관은 안전하다는 신화가 무너진 것처럼 미국의 AI와 관련된 하이테크 기업들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 번창하기는 상당히 힘들다는 그런 측면에서 받아들였고요. 반면에 AI 업계 같은 경우에는 딥시크발 쇼크가 저비용 모델을 개발해주고 여기에 최첨단 반도체를 결합했을 경우에 인류는 지금보다도 10,000배 정도 되는 지성을 가진 인공 초지능 ASI 확립이 시기가 좀 더 빨리 앞당겨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생성 AI와 관련된 발전 공간은 지금 앞으로도 상당히 크고요. 이제 인터넷과 PC처럼 이제 저가의 생성 AI를 이용하는 이런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알리바바라든지 텐센트, 화웨이가 개발하고 있는 저가의 생성 AI에 관한 서비스가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출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메타 같은 경우에는 AI와 관련해서 올해 650억 달러 정도로 투자하면서 새로운 서비스를 해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최첨단 반도체뿐만 아니라 범용 반도체와 관련된 AI에 관련된 수요들이 좀 커지고 또 AI와 관련된 시장 규모는 2032년도까지 되면은 무려 1조 3천억 달러가 되기 때문에 반도체 기업들은 꾸준하게 수혜를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딥시크의 충격들이 세계 AI 시장이나 수요자 입장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주식시장에서는 어떤 소위 주도주의 변화에는 어떤 흐름을 가져올까요? 예. 네, 이번 딥시크 같은 경우에는 챗 GPT와 비교해서 이용료가 4%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네. 워낙 가성비도 좋고요. 서비스의 퀄리티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100m 달리기를 하는데 9.9초에 들어오나 중국처럼 9.86에 들어오도 관람석에서 보는 사람들의 시각은 둘 다 똑같이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이 때문에 앞으로 학습 시 필요한 연산 능력과 관련된 전력 소비가 이제 극적으로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원유 가격 하락 그리고 반도체와 관련된 대규모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측면에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상대적인 수혜를 좀 받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오픈 소스의
시크가 이제 다른 AI 기업들도 뒤따라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가성비 좋은 생성 AI가 들어온다면 이제 그 PC 같은 경우에도 고급 사양도 필요 없이 저사양 PC로도 충분히 이용이 가능한다는 거고요. 또 반도체와 관련된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많은 기업들의 투자 부담도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한편적으로 긍정적이지만 미리 선행 투자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 해수가 늦어지면서 아무래도 주식시장에는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전력이나 뭐 이런 쪽은 어떻습니까? 이제 전력 관련주들 좀 흘렸고 이제 앞으로 수요가 계속 필요가 있을 거라는 얘기도 있고요. 네. 네, 전력과 관련된 수요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연산이라든지 그리고 또 수학적인 그 고지능을 요구하는 이런 그 기능이 이제 많이 사라질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의 전력과 관련해서 엄청난 투자들을 각국이 개발을 해왔고 이 때문에 화력발전소와 관련된 수요들이 주시장뿐만 아니라 그리고 원자재 시장에도 영향을 끼쳐왔는데 이런 그 수요들이 급감할 가능성이 크다는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원유 가격 하락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도 한 고비를 좀 넘길 가능성이 크지 않나. 여기에 이제 트럼프가 앞으로 그 원유 생산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면서 유가 하락은 좀 빨라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집중 분석 트럼프 관세와 딥시크 시장 영향 진단했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